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1.18% 정도 하락이 나왔고, 자, 반도체 SOXX 역시도 2% 넘는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자, 어제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듯이 일단 단기 이평을 하방으로 개파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흐름대로 빠르고 강하게 조정을 겪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조정 국면이 시작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위치에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저점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지지 구간이 잡히는 구간을 확인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일단 손절을 치셨다거나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진입 기회를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현금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신 뒤에 어디 이평, 어디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잡히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뭐 50일선이라든지 혹은 60일선이라든지 지지 구간이 잡히는 구간을 확인을 하신 뒤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정배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전에 2022년처럼 뭐 3달씩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비약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은 상승장에서의 조정이라고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지지 구간이 어디쯤에 잡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신호를 기다리면 되겠어요? 바닥에 임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 조정이에요.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짧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3, 4일 동안 한 구간대에 머무른다거나 뭐 일주일 동안 특정 구간대에 머무른다거나 그러한 시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겠어요? 바로 뭐 긴 아랫꼬리가 잡힌다거나, 그쵸, 뭐 요런 식의, 그리고 아니면 하방에서 어느 정도의 양봉이 잡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러한 신호들을 확인을 하시고 하단부에서 진입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이고, 굳이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고 무조건 계속 풀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의 기본인 것이고, 투자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와 전체액을 모두 투자할 때, 그리고 일부 비중으로만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시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러한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게 시작되는 초입이 아닌 어떠한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식의 방향성보다는 어쨌든 조금 현금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시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신호들은 어떠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때도 보시면, 자, 요 구간대에서 거의 4일 동안 시간 조정이 나왔었고, 자, 이때도 시간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아랫꼬리가 뭐 길게 잡힌 게 아니라면, 자, 이런 식의 시간 조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 뭐 이전에 같은 경우 뭐 상승장이 시작되기 시작한 작년 10월, 재작년 10월이겠죠. 뭐 이럴 때 보시면 이러한 긴 양봉이 나오면서, 자, 거기가 저점으로 잡히는 이러한 모습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시간 조정을 거치고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거나, 자, 이럴 때도 아랫꼬리가 잡히면서 상승, 여기도 어느 정도 아랫꼬리가 잡히고 특정 구간대에서 4, 5일 동안 머무르면서 시간 조정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의 어떠한 신호들, 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에는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다려 주시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상승장의 하단부에서는 어쨌든 올라가려는 힘이 들어오는 신호들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랫꼬리가 연속적으로 잡히는 이러한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긴 아랫꼬리가 잡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진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구간에서는 저점 부분을 노려본다는 생각으로 길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상승이 나아가는 모습이 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야 될 타이밍이
온다면 손절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자, 요 중장기 이평인 300, 230선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사실은 그냥 매도하고 더 아래쪽에서 물량을 잡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실질적인 우리의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은 오랫동안 최대한 길게 가져가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보는 구간은 최소한으로 빠르게 잘라서 수익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산을 불리는 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자산을 잘 불리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손실을 또다시 길게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무언가 눈속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위대한 투자자라고 말하는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켄 피셔든 뭐 유명한 우리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거예요. 뭐냐? 길게 보유한다. 다만 수익을 길게 보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최대한 길게 보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싸게 사서 손절을 칠 수 있는, 즉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최소화하고 길게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테슬라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했던 컨셉,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단기 이평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내 투자 컨셉과 다른 모습이 지금 3일 연속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날이나 둘째 날에 손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예측이 한번 틀렸지만 손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다만 반대로 만약에 제가 예측한 대로 장기적인 이러한 상승 구간이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요 구간에서 많은 분들께 테슬라를 한 번 더 추천을 드렸었던 구간인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거의 2달 가까이를 단기 이평을 전혀 무너뜨리지 않고 상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갔다면 40-5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실제로 뭐 3배 이런 것들을 썼다면 3-4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2-3배까지도.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에서는 손절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장기 보유가 들어가고, 반대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전혀 이평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간쯤에 중도 탈락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득을 보니까 빨리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확정적인 수익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라갈 때는 오래 보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손절을 하지 못해서 그때는 수익이 줄어들거나 벌었던 돈도 다시 잃게 되는, 이러한 것들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의 핵심 원칙은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익은 길게, 그리고 손실은 짧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손실은 쇼트라고 하고 수익은 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롱 투자, 숏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손실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오래 보유하지 말라고 했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바로 역배열이 잡혔을 때예요. 이렇게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보다 하단으로 눌러갔을 때는 숏이 롱으로 변하고 롱이 숏으로 변합니다. 숏이 롱으로 변하고 롱이 숏으로 변해요. 즉 우리가 정배열이냐, 자, 그리고 아니면 역배열이냐에 따라서 길게 보유해야 되는 구간이 정반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도, 자, 최근에도 역배열이 잡혔던 이 구간에서는 쉽게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까지 매수 추천을 안 드렸던 거예요. 왜냐? 위험하기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경고를 드렸던 거고, 근데 그러한 경고를 드렸을 때는 또 이걸 못 먹었다라고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요. 저 역시 그런 것들에 사실상 전혀 흔들리지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노리겠다라고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배열 구간에서 길게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배열 구간에서 길게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 원칙과 달라지는 구간에서는 손실을 최대한 짧게 커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지표라던가 아니면 흐름,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어떠한 심리라던가,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을 짧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과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시고, 그냥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내가 돈을 벌었더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수익을 되돌림하는, 다시 내뱉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혹은 좀 더 공부하는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느끼는 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역시나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SOXL 같은 게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61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거 벌었던 분들은 다 또다시 내뱉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러한 내뱉는 결과가 왜 계속 반복이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내가 어느 순간에서 손실은 최소화할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왜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스스로 원칙을 세워서 실제로 실현해보는 그러한 연습을 좀 하신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연초인 만큼 제가 연초마다 가끔씩 이렇게 투자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한두 번씩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연초를 맞이해서 한번 어떠한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성을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